자, 보죠. 네. 글로벌 시총 10위 등극을 했다. 예, 이거부터 좀 볼까요? 등극했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하루 만에 11위로 좀 다시 내려왔는데 삼성전자 이제 메타 제치고 글로벌 11위 10위 등극했다가 이제 하루 만에 다시 내려왔죠. 어제 우리나라 시장 하루 좀 쉬었기 때문에 일단 뭐 메타 페이스북 관련된 기업으로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 엄밀히 얘기해서 삼성전자가 지금 메타보다 밑에 있을 이유는 절대 없죠.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위에 있는 게 다 네. 정상이고 지금 테슬라, 메타, 삼성전자가 아주 그냥 10위자리, 9위자리를 놓고 각축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차이를 잠깐 좀 설명드리면 테슬라가 지금 1.59 트릴리온 정도고요. 이제 메타가 1.58 트릴리온,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1.54 트릴리온인데 일단 뭐 테슬라, 메타 잠깐 쉬고 삼성전자가 한 번만 좀 눈에 띄게 올라가면은 이제 테슬라까지 제칠 수 있는 시가총액까지 이 범위가 좁혀졌기 때문에 지금 8위, 9위, 뭐 10위까지는 사실 거의 격차가 없다라고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예. 자, 그 다음 거 가보겠습니다. 네. 골드만삭스가 우리 어제 쉬는 날 자료를 냈는데 12,000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저기에서 이제 12,000보다 중요한 게 이제 보수적이라는 단어가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단어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대부분 다 알고 계시고 이제 뭐 8,000, 9,000, 12,000 잡을 때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긴 합니다만은 한번 좀 골드만삭스가 이제 코스피 12,000을 부른 근거를 한번 좀 말씀 좀 드려보면 코스피 이익 전망치가 여전히 계속적으로 상향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메모리 사이클 뭐 계속 지속 가능하다, 뭐 너무 당연한 부분이고 일단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내용이긴 한데 다만 이제 앞으로 이제 전술적인 조정이 좀 나타날 수 있다, 생각보다 좀 세게. 그 이유는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투기적인 증가가 조정이 굉장히 좀 취약한 어떤 지금 상황이다라는 부분들은 좀 단서를 좀 달아놓은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에 투자해야 될 이유를 이제 수치로 좀 설명을 좀 해놨는데요. 코스피 이익 전망치가 올해 이제 초에 48%에서 277%로 상향을 시켰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이 아니야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삼전 하이닉스 빼고서도 올해 20%였었던 이익 전망치를 67%까지,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 뺀 종목군들도 지금 3배 이상 이익 전망치를 높게 잡았다라는 점은 조금 이채롭긴 합니다. 현재 코스피 60% 이상의 종목군들이 이제 현재 가치 대비 이하에서, 그러니까 PBR 1 이하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12,000을 어떤 높게 잡은 게 아니라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12,000이다, 이런 어떤 수치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저도 12,000에 좀 주목을 했는데 박 의원님 말씀대로 보수적 퍼 적용을 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조금 더 무게가 좀 실려 있는 내용이 아니라 생각이 좀 되네요. 자, 세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X 상장 앞두고 현금화 외국인 매도 지속이다. 예, 오늘도 뉴욕 시장에서 나오는 해석 중에 하나가 스페이스X 때문에 이제 자금이 좀 그쪽으로 쏠릴 거다. 수급 공백이라고 그러나요? 그 얘기를 하는 내용들이 좀 있긴 있더군요. 스페이스X 상장할 때 지금 최소한 1.8 트릴리온 정도, 이제 1조 8천억 달러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바로 사우디 아람코를 바로 제칠 수 있는 그런 네. 규모로 이제 상장이 되는데요. 메가 IP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최근 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최근 한 달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60조 이상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18일 연속 이제 매도를 하고 있고, 지난주 이제 화요일 날 선거 전날 6월 2일 날 외국인들 매도 규모가 이제 6조 5천억이 넘어서 역대 세 번째 이제 매도 규모다라고 이제 분석이 좀 나오기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이제 증권가에서는 어느 쪽에서 이제 펀드라는 것은 성격이 굉장히 다르고 우리나라를 사는 나라들도 굉장히 다른데 그걸 통틀어서 이제 우리는 외국인 투자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지금 주로 매도가 나가고 있나라고 했을 때 일단 뭐 증권가에서는 이제 액티브 펀드 쪽에서 어떤 비중 조절 때문에 나가고 있다라는 분석이 뭐 대다수인 것 같아요. 저희 시간에서 아마 가장 먼저 이걸 좀 정리를 해드리지 않았나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사실 이머징 펀드에서 들어오는 자금이 사실 굉장히 크죠. 근데 이머징 펀드 자금이 스페이스X의 IPO의 어떤 뭐
상장 때문에 매도가 나온다. 이건 사실 뭐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어떤 이머징 펀드 내에서 한국 비중 계속적으로 초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어떤 리밸런싱이라고 좀 보셔야지 기사 내용대로라고 하면 뭐 그런 부분들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기 힘들긴 합니다만은 그냥 기술적인 리밸런싱, 그러니까 한도 초과가 됐기 때문에 초과된 부분들을 계속 어떤 떨어지든 올라가든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는 기계적인 매도라고 해야 되겠죠. 그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네 번째 이슈 가보죠. 기판 MLCC 기대감 관련 삼성전기, LG이노텍들인데 화요일 날도 많이 떨어졌고 오늘도 일단 프리마켓상으로는 좀 낙폭이 좀 있습니다. 너무 앞서갔나요? 너무 많이 간 건가요? 네. 자, 뭐 떨어지는 게 사실 뭐 삼성전기 13%, 이노텍 한 20% 넘게 떨어질 정도로 소위 이제 급락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이제 기판과 이 MLCC 쪽을 볼 때는 기준을 잡는 게 이제 일본의 이비덴이고 그다음에 기판은 그다음에 MLCC는 무라타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두 개를 합친 게 이제 삼성전기인데 사실 그 두 기업보다 더 많이 오른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의 이제 FCBGA 고닥층 기판 전 세계 1위 이비된 주가가 어제 기준으로 또 반등이 좀 나왔죠, 실질적으로.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한번 뚜껑을 열어보긴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비된 주가가 크게 안 흔들고 계속적으로 우상향해서 가면 삼성전기는 조정을 주더라도 다시 반등을 분명히 줍니다. 그게 뭐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일단 뭐 FCBGA 기판이 시장에서 좀 약간 균열이 간다라고 하면 이제 이 AI 진영 전체에 대한 균열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거든요. 서버 쪽에 들어가는 기판이기 때문에 지금은 무엇이든지 다 이제 서버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네.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 정리를 하면 일단 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도 세게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라도 이제 TV를 보시면서 뭐 스마트폰이나 PC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은 SK 하이닉스 차트를 한번 좀 열어보시면 3월 말에 SK 하이닉스가 11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차트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그때 조정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냐라는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지금의 SK 하이닉스를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지 어떤 3월 말에 SK 하이닉스 급락을 어떤 조정이 아니라 이제 하락 전환이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큰 수익 내기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삼성전기도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삼성전기나 하이닉스의 퍼를 적용을 시키기에는 너무 높죠. 뭐 이틀 연속 큰 조정이 나왔어도 퍼가 200이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쪽 분위기는 사실 제가 봤을 때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뭐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삼성전기가 지난 금요일 날 좀 낙폭이 컸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라타죠. 무라타가 저가형 MLCC 쪽 뭐 시장을 공략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시장에서 나왔던 부분들도 좀 영향이 좀 있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이제 그게 그만큼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업계 탑이 어떻게 하느냐. 지금 뭐 사실은 그대로 반도체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어떻게 그 1등들이 어떻게 하느냐, 1등이 어떻게 하느냐. 그 참 그 2등, 3등주, 4등주 후발주자들한테는 정말 주가에도 예민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게 말은 뭐 중국 업체들 뭐 견제한다고 하는 건데 글쎄요, 뭐 그런 것만 있을까? 어쨌든 후발 업체들 견제하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들도 그동안의 급등에 따른 어떤 부담에 좀 이렇게 좀 연계가 되면서 어쨌든 급락을 했던 이유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오늘은 근데 뭐 지금 프리마켓에서 마이너스긴 한데요. 지금 그 차트로 보면 뭐 양봉을 길게 또 어쨌든 만든 부분도 보면 이제 떨어졌다가 확 다시 좀 올리고 있는 그러니까 좀 그 뭐랄까요 그 저가 매수가 확 들어오고 있는 오늘 그런 날이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LG노텍은 좀 9% 넘게 하락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오늘 박 의원님 준비한 이제 이슈는 닷컴버블과 닮았네라고 월가가 주목한 거품 신호. 자, 이 얘기 한번 좀 자세히 어떤 말씀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 프리마켓 상황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자, 보죠. 삼성전자 마이너스 1% 정도, 하이닉스는 2%가 넘어 3% 가까이 좀 가고 있죠.
현대차도 3% 넘게 좀 떨어지고 있고 삼성전기는 지금 뭐 1% 안쪽까지 지금 프리마켓의 낙폭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2차 전지주들이 좋습니다. 2차 전지주들이 좋고 밑에 보시면 HD 현대중공업 지금 4% 넘게 오르고 있죠. 오늘 조선주들도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리고 LG전자 또 9% 넘게 이제 급락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여전히 오늘도 좀 낙폭이 좀 있죠. 크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폭발 사고 여파 아직도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준비가 좀 되시는 대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화장품주, 뭐 미용기기, 그다음에 보니까 인바운드도 좀 그렇고, 네. 유통주도 오늘 좀 괜찮고 전체적으로 오늘 BIT 쪽 주들이 좀 좋은 모습들도 좀 나타나고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근데 뚜껑을 또 열어봐야죠. 네, 준비되셨으니까 지금 이제 박 의원님한테 바톤을 넘겨서 거품론의 근거 먼저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숫자 20, 월가가 주목한 거품 붕괴 신호. 이제 숫자 20은 무엇을 얘기를 할까요? 지금 시장을 거품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제 2000년도에 닷컴 버블과 비교를 많이 하는 어떤 분석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사실 이 부분은 1년 전에서부터 이제 나왔던 얘기인데 자, 닷컴 때는 우리가 이제 버블이라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을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연 버블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지 그것부터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꺼지려면 이제 거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이 과연 거품인가? 제가 봤을 땐 그건 아닌 것 같긴 한데 물론 모든 종목의 잣대를 들이댈 수는 없긴 합니다. 자,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000년도 이제 닷컴 버블 정점 당시와 유사한 흐름이다. 자, 어떤 게 유사하냐? 숫자 20이 이제 그거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는데 실제 상승을 하는 한마디로 이제 시장의 지수를 이끄는 종목군들은 극히 제한적이다. 그 종목의 숫자가 한 20개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게 바로 2000년도의 닷컴 버블과 지금이 유사한 점이다. 이 거품이 꺼지면서 급락이 올 가능성이 있다. 바로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CNBC 최근 보고서 이 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보면서 좀 알기 쉽게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CNBC 최근 보고서에서 S&P 구성 종목 중 신고가 경신 종목 20개에 불과하다. 바로 이제 숫자 20이 바로 20개를 기업의 20개 숫자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하지만 투기적 가격 움직임이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사실 끝은 아무도 모르죠. 실질적으로는 그렇죠. 중앙은행 긴축 기조와 기준금리 인상, 버블 종료의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 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될 수밖에 없죠. 실질적으로는. 일단 그 다음 보시면은 이제 투자 조사 업체 BCA 리서치. 저도 좀 약간 낯설은 곳이긴 합니다만은 S&P 종목 55%만이 200일 이평선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100개 중에 반이 넘는 55개 종목이 역배열 상황이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신흥국 지수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있지만 상승은 극소수 종목이 주도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대만의 TSMC나 우리나라의 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미지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낯선 이미지고 이게 뭔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가죽 방식과 시가총액 가중 방식을 비율로 나타낸 선인데요. 동일 가중 방식은 무엇이냐면 S&P 500을 동일 가중 방식으로 지수를 만들었다. 이건 S&P 500은 500개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종목당 2%의 어떤 비중을 둔 거죠. 실질적으로는 엔비디아가 아무리 많이 올라가도 0.2%의 비중만 두겠다. 그 부분은 이제 동일 가중 방식이고 시가총액 가중 방식은 이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지수가 바로 그런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올라가도 지수는 올라가고 나머지 종목 다 빠져도 그런 것들의 비율을 나타내는 게 까만색 선이고 일단 이 비율 지수의 평균선이 파란색 선인데 자, 여기서 이제 나타내고 싶은 의도가 무엇이냐면 2000년도 닷컴 버블이죠. 여기가 2003월 달이 역사적인 고점입니다. 여기까지 이 선이 까만 선이 아래로 내려오고 있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극소수의 종목군들로 지수만 올렸다는 뜻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다음에 버블이 터졌을 때 한마디로 2000년 3월 이후로 지수가 엄청나게 내려왔을 때 이 선이 올라가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이 지수를 이끌었던 소수의 종목군들이 떨어졌지만 그 외의 종목군들은 원금 그러니까 그 고점을 회복을 하는데 상당히 기간이 짧았다.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소수의 종목만 올라가는 거고 이 선이 올라갈 때는 큰 기업들 말고 그 밑에 있는 중형주, 소형주들이 어떤 지수를 이끌었다라기보다는 그 대기업 대비해서 상승이 좀 많이 했다. 그걸 나타내는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석 자체가 나온 이유는 무엇이냐면 거품이 꺼질 때 그동안에 못 올랐던 종목군들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그동안의 통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일단 그때 수준까지 나와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이 지수가 내려가면은 지수가 좋은 겁니다. 지수가 올라가면 지수가 나쁜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 이 노란색 선은 어떤 부분이냐면 2000년도 닷컴 버블 때 근처까지 와 있다. 무엇이 이 비율 차이가 그러니까 이게 내려갈수록 큰 종목만 올라가고 있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장 보면서 상당히 유의미 있는 이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역사상 125년 역사상 이제 차트는 100년치긴 합니다만은 역사상 최고 수준의 지금 시장이 고평가돼 있다라고 이제 표현된 자료인데 어떤 거냐면 8개의 지표를 종합을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시장을 얘기할 때 뭐 PBR 뭐 여러 가지를 다루긴 하는데 우리가 시장에서 종목의 고평가와 저평가를 나눌 수 있는 8개의 모든 지표를 종합해서 나타냈을 때 미국 역사상 지금 최고치에 와 있다는 뜻이 될 것 같아요. 그럼 8개의 지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트레일링 퍼, 지금 현재 퍼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포워드 퍼, 지금은 버는 돈을 갖고 12월 달 후에 지금 가격이 싼지 비싼지 나타내는 거. 삼성전자, 하이닉스 바로 이 포워드 퍼로 나타냈을 때 뭐 퍼가 6이다, 5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다음에 이 케이프라는 거는 뭐냐면 실러퍼라고 보통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그 미국 이제 그 노벨 평화상 노벨 경제학상 받은 실러 교수가 만든 지표인데요. 10년 동안의 영업이익률 평균을 낸 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PBR이죠. 그다음에 이거는 PS는 이제 매출 대비 현재 가격을 나타내는 거고 EV EBITDA 기업 가치 대비 현재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 기업을 인수를 해서 이 기업이 버는 돈을 갖고 몇 년이 돼야 본전이 되는가 뭐 퍼랑 비슷하긴 합니다. Q 레이쇼 이제 토빙 Q라고 보통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떤 기업의 가치를 어떤 기업의 자산이 있고 가치가 있을 거잖아요. 그 자산을 다시 만들 수 있을 때 이제 대체 비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과연 어느 정도 비율인가. 그다음에 마켓캡, GDP 이거는 이제 그 워렌 버핏 지수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8개의 지수를 모두 종합을 했을 때 미국 주식이 지금 역사상 사상 최고치에 다달라 있다. 한마디로 올라갈수록 이제 고평가고 떨어질수록 저평가인데 가장 최고의 고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대가 사실 과거의 시대를 비교를 하기는 굉장히 좀 힘들죠. 우리가 이제 주가로 표현했을 때는 우리가 박스권이라도 얘기를 하는데 평생 그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뭐 주식을 할 필요성이 없겠죠. 그렇죠? 보시면 정리를 하면 과거에는 AI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에 대해서 한번 고평가, 저평가를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우리나라 증시에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관심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관심주 시프터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상당히 유의미 있는 보고서가 좀 나왔죠. 키움증권에서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게임사들의 최선호주를 발표를 할 때 보통 대부분 다 NC였습니다. 일단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인 흥행에 집중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NC 같은 경우는 지속 가능한 영업이익이 가능한 기업이기 때문에 NC를 이제 최선호주로 많이 좀 선호를 했었는데 키움증권에서 NC 빼고 NC 2등이야. 이제 시프트업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임주 최선호주다. 1등으로 시프트업을 변경을 해놨어요. 그 이유 한번 좀 팩트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이 지금 현재 두 가지 게임으로 소위 얘기하는 먹고 사는 기업이죠. 일단 스텔라 블라이드와 밑에 있는 이제 니켈을 갖고 먹고 사는 기업인데 차기작 프로젝트 스피릿이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나오려면 한 내년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차기작 성공 통해 멀티 IP 기반 가치 고도화가 기대가 된다. 좀 약간 서브컬처 관련된 게임들이 상당히 많은 기업이죠. 이제 투자 의견 매수를 내고 목표가 65,000원, 현재 34,500원이죠. 상당히 높게 부른 거죠. 화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34,450원인데 목표가가 65,000원이에요. 일단 내재퍼를 12.5배를 적용을 시켰다. 이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돈은 굉장히 잘
잘 버는 기업인데 오너도 좀 약간 노이즈가 있었고 주가 흐름이 상장하고 나서 계속 내려갔다가 최근에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매출 비중이나 여러 가지 좀 따졌을 때 니케랑 스텔라 블레이드가 이제 굉장히 좀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소위 프로젝트 스피릿만 이제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라고 하면 뭐 시프트업 지금의 가격적으로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가격까지 내려오긴 했습니다. 얼마나 내려왔는지 차트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하고 나서 전체 기간의 차트입니다. 상장하고 나서 전체 기간의 차트인데 뭐 반등을 중간중간 주긴 했었습니다만은 뭐 지속적으로 많이 내려왔죠. 가장 문제시된 게 이 파란색 선의 기관인데 기관이 정말 끊임없이 던지면서 주가를 우하향시켰고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이 조금 매수가 들어오는 흐름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외국인 투자자 뭐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정리를 하면 기관 투자자 매도 때문에 끊임없이 내려왔던 시프트업이 최근에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동시 순매수 들어오면서 바닥을 잡았기 때문에 어떤 키움증권이 제시한 목표가를 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긴 합니다만 그래도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까지 내려왔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